2022년 전산회계 운영사 상급 실기시험 제1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 결산 정리 사항 교재는 164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출제 범위는 회계 원리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문항수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문항 중 2문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동결산, 즉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직접 결산을 하는 문제가 2문제 정도 있고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한 후 F3, 즉 전표 추가를 통해서 전표를 생성시키는 자동결산이 3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은 수동결산,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은 자동 결산을 하는데 결산자료 입력에 필요한 자료들은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당기상각비를 끌어올 거고요. 합계잔액시산표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산할 때 잔액을 볼 겁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와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는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기 위해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먼저 마감을 하고 마감된 금액이 반영된 평가 명세서를 열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 금액을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에서 확인한다. 자, 주의할 사항은 수동결산을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먼저 입력을 하신 후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한 후 반드시 전표 추가를 클릭하여 자동으로 전표를 생성시키시면 되겠습니다. 3.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자, 12월 31일 날 결산 정리 사항을 처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4월 8일 지급한 임차료 선급분, 즉 미경과분 60만 원을 계상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선급분, 아직 경과되지 않은 부분은 컴퓨터가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되죠. 이런 거를 수동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는데 총 5문제 중 수동결산을 먼저 체크를 하셔서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전표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4월 8일 날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1년치를 계산했는데 이 180만 원 중 60만 원이 내년도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선급 비용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12월 31일 차변에 선급 비용 6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 임차료죠. 자, 임차료 갑니다. 임차료는 800번대 임차료 오시고요. 60만 원. 자, 이렇게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임차료 해서 미경과분에 대해서는 선급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소모품 미사용액이 11만 원을 계상하다. 소모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11만 원이래요. 그럼 요거만큼 소모품이라는 계정에 넣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자산으로 처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으셔서 12월 31일로 조회해 보세요. 자, 재고자산 밑에 상품 밑에 소모품이 있다. 그러면 자산 처리한 건데 지금 없지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오니까 소모품비로 되어 있네요. 즉 비용 처리했어요. 구입할 당시에. 그래서 요 소모품비를 11만 원 줄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 자 172번 쓰겠습니다. 금액은 11만원. 자 대변에 소모품비 830번 쓰시면 되겠죠. 자 11만원 이렇게 해서 아직 경과되지 않은 즉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 자산 처리하니까 차변에 소모품 11만원 대변에 소모품비 11만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세 번째,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대손충당금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하는 설정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매출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율.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옴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같이 더하셔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일단 열으셔서 자동결산인 결산자료 입력을 먼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는 입력하지 않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을 누르시면 상품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출채권 잔액을 먼저 할 거니까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하신 후 매출 채권인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오세요. 자, 외상매출금이 12월 31일 현재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항상 일반 전표 입력을 입력하시고 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으실 때는 조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왜? 일반 전표 입력에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회 버튼을 눌러서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했더니 4억 178만 5천 원이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계산기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이렇게 상단에 뜨게 됩니다. 자, 곱하기 대손율이라 그랬죠? 자, 곱하기는 D입니다. 1%니까 0.01.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나 살펴보니까 외상매출금 바로 옆에 잔액이 있죠? 자, 잔액 86만원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기는 S. 자, 86만원 빼주세요. 그랬더니 325만 7,850원을 설정할 겁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결산자료 입력 클릭. 판매비와 관리비 살짝 내리시면은 대손상각이 있고요. 외상매출금 란이 있습니다. 클릭. 이 란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25만 7,850원. 계산기는 다 사용했으니까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요. 합계잔액 시산표 다시 가서 이번에는 받으러옴 하겠습니다. 자, 받으러옴은 1억 300만 원이네요. 대손충당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 2개 지우는 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복사해서 컨트롤 C 하셔서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받으러옴 란에 컨트롤 V 하신 후 2자리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103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해 봤습니다. 네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랬어요. 모든 비유동 자산이니까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되죠. 그래서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시고 전체 메뉴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 유형자산 총괄 쪽으로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이 몽땅 다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 있네요. 차량 운반과 비품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금액을 쓸 거냐? 단기 상각비인 339만 8,296원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컨트롤 C 하셔갖고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조금 전에 했던 외상매출금, 즉 대손상각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차량 운반고란에 컨트롤 V. 영어 외 비용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이번에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다시 오셔서 비품의 단기상각비인 컨트롤 C 216만 원을 결산자료 입력에 비품란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했고요.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다시 오셔서 무형자산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클릭해서 조회 버튼. 없지요. 없으면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얘도 자동 결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재고평가를 하기 위해서 선의선출법도 확인해야 되지만 기말상품 재고의 금액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재고자산 수불부를 먼저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류관리에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재고관리에 있습니다. 재고평가 선의선출법인지 먼저 확인할게요. 자, 기능모음을 눌러서 평가 방법을 클릭하면 상품에 대해서 선의선출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의선출법 되어 있죠? 그러면 확인, 적용. 마구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상단에 마감 단추를 눌러서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일괄 마감. 그리고 확인. 그러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베가레이서 마감됐고 아이폰도 마감됐고요. 갤럭시 노트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마감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각 품목별로 마감되어 있는 금액을 다 더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재고자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 재고자산 명세서는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해야지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 12월로 줘야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갤럭시 노트, 옵티머스 뷰, 베가레이서, 아이폰 해서 자산별로 총 1억 5천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산출이 됐습니다. 자, 컨트롤 C 하셔서 결산자료 입력 클릭. 상단으로 오시면 기말상품 재고액 10번란에다가 1억 5천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반드시 전표 추가. 예. 확인. 하나 더 확인하셔야 돼요.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12월 31일로 조회하신 후 상품 매출원가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가 들어왔는지를 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은 다 해요. 여기서 입력을 다 하고 나서 전표 추가를 안 함으로 인해서 세 문제를 틀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점 대상은 결산자료 입력을 채점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표 추가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부 조회입니다. 출제번호는 회계원리 부분에서 하고요. 7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점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 주의할 사항은 우리가 연습할 때는 컴마도 써도 되고 원도 써도 되고 뭐 월 이런 거 다 써도 돼요. 그런데 시험 보실 때는 절대 컴마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대신 소수점은 쓸 수 있어요.
소수점은 됩니다. 자, 그래서 New S 플러스 답안 수록 메뉴에서 답안을 등록한 후 답안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험 보실 때. 우리 모의고사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는 그냥 풀으셔서 답안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보실 때 문자 외의 숫자는 원, 월, 단위, 컴마 생략하고요. 숫자만 입력합니다. 숫자만 입력. 근데 소수점이 있는 경우는 포함해서 소수점은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54200 이렇게 54,200원이죠. 그런데 컴마 없이 그냥 54200 이렇게 숫자로만 표현하시고 소수점이 있는 경우는 54.251. 자, 원표시 있거나 한글로 되거나 월, 개, 건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시험 보실 때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모의 문제니까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6월 말 현재 갤럭시 노트의 재고 수량은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재고 수량은 알 수 있는 곳은 재고자산 수불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6월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월부터 06월 30까지만 조회하시면 되고요. 품목은 마구 엔터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갤럭시 노트만 별도로 보셔도 됩니다. 재고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단기 재고인 710이 답입니다. 710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기 71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문제. 두 번째,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당좌 예금의 예입 총액, 즉 입금된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얘를 볼 수 있는 곳은 1월계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계잔액시산표는 1월부터 계속 누적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처 원장에는 당좌 예금의 전체 금액, 거래처 원장에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거래처 원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하단에 총계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은 아무래도 거래처별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계정별 원장, 계정별 원장을 보셔도 되기는 해요. 예, 그리고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은 3월부터 9월까지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1월계표입니다. 전체 메뉴에 회계 모듈에 1월계표 클릭. 자, 3월 1일부터 09월 30일까지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당좌 예금이 들어온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좌 예금의 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뭐냐? 인출, 통장에서 돈이 나간 거. 그리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갔고요. 3천만 원은 대체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슬 유통에 대한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즉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회수액을 물어봤으니까 거래처 원장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전체 메뉴 전표 입력 장부에 거래처 원장. 자, 3월 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매출금 108번 선택하시면 되죠. 거래처는 이술유통만 따로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엔터 해서 이술유통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보셔도 됩니다. 그건 편한 대로 하세요. 자, 회수액은 대변에 있는 금액일까요? 차변에 있는 금액일까요?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면 차변에 생깁니다.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돈을 회수하면 대변에 생기죠. 그래서 대변 금액인 3천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천만 원이 답. 네 번째, 6월 20일 현재
지출된 현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6월 20일 현재 그랬으니까 합계잔액시산표를 보셔도 되고 현금 출납장을 보셔도 되고 1월계표를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볼까요? 누계를 보는 거니까 네, 합계잔액시산표 보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볼까요? 6월 20 지출된 현금 총액이니까 2,465만 5천 원이네요. 그럼 현금 출납장 한번 볼까요?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 현금 출납장 1월 1일부터 6월 20까지만 조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2,465만 5천 원이 누계로 뜹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 여기서 확인을 못해요. 어디서? 1월계표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1월 1일부터 6월 20까지. 지출된 거는 차변입니다. 현금은 1월계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변이 지출액, 대변이 입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2,465만 5천 원. 다섯 번째, 12월 20일 현재 주식회사 남주공업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아, 잔액 물어봤네요. 거래처 원장이죠. 거래처 원장 마구 엔터하면 안 되죠. 01월 01일 12월 20까지만 조회하시고요. 외상 매입금이죠. 자, 외상이라고 2장 치시고 매입금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남주공업이니까 남주공업에 가서 잔액이 얼마냐? 1억 7,857만 원이 되겠네요. 1억 7,857만 원 답입니다. 6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부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KIFRS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여기서 조회하세요. 일반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지 마시고요. 자, 전체 메뉴 클릭. KIFRS 재무제표는 하단에 있습니다. KIFRS 재무상태표 클릭. 12월 자, 지금처럼 이런 에러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서 뭐를 안 해서 이런 에러가 나왔냐면 우리가 마감을 할 때 결산자료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하셨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래요. 자, 손익계산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익잉여금은 처분계산서 오셔서 뭐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니요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전표 추가 하셨어야 돼요. 얘를 추가를 안 했기 때문에 KIFRS 재무상태표에서 에러가 떴어요. 지금은 없죠. 자, 그래서 결산 정리를 할 때 손익계산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있으면 전표 나와서 들어갔다가 전표 추가하고 나오면 재무상태표에 에러가 안 뜹니다. 근데 재무상태표에 에러가 뜬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회하셔도 됩니다. 자, 유동부채는 얼마냐? 4억 9,285만 5천 원이네요. 자, 그래서 부채의 첫 번째 유동부채 4억 9,28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7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판매비와 관리비 총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KIFRS 재무제표에 KIFRS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자,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총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6,587만 146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죠.
단기 보셔야 돼요. 전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6,587만 146원이 답이다. 이번 시간에는 실기시험 모의 문제 제1회 세 번째와 네 번째 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